자, 이번엔 깊이 있는 심도 분석 시간이 되겠고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T의 신에서 이제 컨텐츠의 신으로 IT 신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IT가 좀 어려웠죠. 네네. 반도체가 들쭉날쭉거려가지고 네네. 참 논란도 많고 뭐 이슈도 많은데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네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IT 말고 사실 뭐 네네. 이영수 대표가 뭐 네. 다른 다양한 분야들을 같이 보시는데 컨텐츠의 일가격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컨텐츠 쪽 오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기업?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가져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요? 이게 네네. 어떤 네, 의미로? 뭐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네, 뭐 지금 뭐 분위기 워낙 좋습니다. 지금 글로벌 OTT들이 이제 서로 막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병합하고 뭐 연합하고 네네. 합병하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콘텐츠 쪽에 워낙 지금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콘텐츠를 공급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트리 중앙 같은 업체들이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OTT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구작들을 많이 틉니다. 구작들을 많이 트는데요. 네. 구작들은 이미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매출이 이익으로 바로 잡힙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이 회사 주가들을 끌어올리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떤 분은 그 빨리 하다 보니까 이상한 우영우 대충 알아들을걸요, 그래도. 알아듣죠. 네네네. 이상한 뭐라 그러지 뭐 네네. 하여튼 그랬는데 우영우에서 출발했던 것이 이제 영화의 대작 시리즈 뭐들이 좀 촘촘하게 개봉하는 바람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제 이제 개봉한 헌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컨텐츠리 중앙 네네. 예, 여기 필두로해서 OTT와 컨텐츠 쪽의 관련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끄집어내는데 네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네네. 실적 네네. 발표했나요? 발표했습니다. 네. 2분기 네. 발표했고요. 네. 그러면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은 어떻게 분해를 좀 해봐야 됩니까? 일단 뭐 다 좋습니다. 일단 이 회사 매출은 편성 매출하고요. 판매 네. 매출이 있는데요.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주요 축인데 편성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55.4%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영 편수가 이제 전년에 6편에서 지금은 2분기에 13편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매출, 이제 이거는 이제 구작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 53.8%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신규 플랫폼형,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쪽도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IP 여기도 IP라고 하나요? 그 작가분들을 네네. 구성하는 네네, 맞습니다. IP입니다. 그 IP라고 하죠. 네네. 그 지적재산 네네. 뭐라고 뭘 표현을 못 하려는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할 때, 네. 일단은 이익률의 대부분 한 15% 정도, 이제 제작비에서 15% 정도를 이제 개런티를 받고 IP를 다 줬습니다. 네. 싹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뭔가 업사이드는 다 OTT가 점유하는 그런 판권 시스템이었는데. 자체를 그냥 싹 네, 줘버리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국내 제작사들의 어떤 그 입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IP를 쉐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에이스토리 같은 업체들이고요. 네. 이제 뭐 킹덤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뭐 지리산 이런 거 할 때 이제 IP를 쉐어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콘텐트리 중앙도 조만간 이 넷플릭스하고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동안은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계약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또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제작사의 위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제 IP 쉐어가 된다 그러면 회사의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과거에는 제작비에 대한 이게 흥행을 안 하면은 네네. 손실이 되니까 네네. 그 제작사에서는 일정 부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사나 배급사 내지는 뭐 이 플랫폼 업체들한테 일정 부분은 개런티 받고서는 다 넘겨버리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예전에 뭐 긍정성이 MKS 시대라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뭐 MBC
뭐 KBS, SBS 지상파에 납품하던 때는 사실 잔금 못 받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네네 그렇죠. 15%뭐 개런티가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외주 제작사들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네. 그 제작하는 이 컨텐츠를 프로바이딩하는 공급하는 사 입장에서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 쉐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라도 같이 네네. 할 수 있는 이 협상력이 생겼다 이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글로벌 히트를 치다 보니까 네.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제 뭐 이상한 한국.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도 네. 네. 글로벌리 지금 정말 대박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성공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OTT들도 이제 예전처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반기에 예상되는 기대작 네. 네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넘버원 제작사입니다. 이제 그 만약에 연간 드라마가 한 100편 정도 우리나라에서 캐파가 100편 정도 되거든요. 네. 뭐 아침 드라마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이제 요 중에 한 30% 정도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 좋은 게 홍자매라 그러죠. 홍자매 작가들 이제 호텔 델루나 같은 이제 이런 대박을 터뜨렸던 작가가 지금 지금 작가분들 성함이 나오는데 네네. 사실 작가분들 성함은 네네.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배우분들은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익숙한데. 김문숙 이런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네네. 저도 20년 넘게 방송했지만 네네. 제 이름을 아직도 잘 모르세요. 소리 들으면 오 이렇게 하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환혼이라는 작품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하고 서지혜 주연의 아다마스, 아다마스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개봉을 했는데요. 그 이종석, 임유나, 네. 이제 소녀시대 유나가 이제 주연으로 한 빅마우스 뭐 이런 빅마우스. 네, 잇따라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민재하고 조양기 주연의 네. 이제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네, 이런 작품들도 이제 개미가 타고 있어요. 네네. 저 증권 드라마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네. 진짜? 네네 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감독도 저 지금 뭔가 준비하시던데 네. 저쪽은 아니시구나. 네. 네, 또 특별 출연 한번 하셔야죠. 카메오로 안 수도 있어요. 네. 네네. 자, 그리고 유니콘이라는 네네. 것도 있고, 하여튼 네네, 뭐 맞습니다. 이런 하반기에 기대작들이 쭉 맞습니다. 있군요. 네. 굉장히 뭐 충분히 대박을 터뜨릴 만한 이제 작품들이고요. 사실 그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는 건 아닌데 네. 하반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수리남이라는 6부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윤종빈 감독이 연출한 거고요. 원래 네. 영화를 하시던 분인데 범죄와의 전쟁. 네, 이제 하정우, 그 황정민, 뭐 유연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대거 예전에 네.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네네 것도 맞습니다. 그 영화도 아시네요. 네.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 엔터 쪽이긴 한데요. 이제 엔터라는 게 좀 분위기가 불면 같이 또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좀 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 국내외 판매 플랫폼 확대된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제 그 혹시 JYP 엔터가 네. 그 일본에서 진행한 니주라는 프로젝트 아시나요? 네. 네.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 글로벌 그렇죠. 프로젝트.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K-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일본 현지에서 이제 그 연습생들을 발굴을 해서 현지화 전략으로. 네, 그렇죠. 이제 일본 친구들로 다 이루어진 K-팝 그룹이죠. 이제 이게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제작사들도 이제 이런 것들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제작사들을 인수를 해서 이게 결국 현지화가 돼야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더 빅더 프라이즈라는 작품을 HBO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네. 이제 미국 배우들이 출연하고요. 제작만 우리나라가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레벨업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뭐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 뭐 절대 강자죠. 뭐 OTT 업계에 글로벌하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넷플릭스하고의 재계약 건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기대감이 좀 있나요? 뭐가?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IP 쉐어입니다. 결국은 물론 넷플릭스가 글로벌리 아직까지도 여전히 탑 OTT인 건 확실하지만 네. 지금 이제 경쟁 OTT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콘텐츠를 찾는 수요는 많고 이제 공급은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약 조건이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다.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글로벌 스튜디오로서의 자기매김이 가능할지 뭐 우리가 스튜디오라는 표현이 이제 뭐 많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네네, 할리우드 뭐에서 자, 이런 글로벌 스튜디오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네네. 일단 이제 굉장히 활발한 거는 국내 빅2라 그러죠. 이제
그 100편이라고 그랬는데 한 30편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한 20편 정도 콘텐츠를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헐리우드 제작사를 인수를 해서 네. 현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HBO 쪽에 이미 납품이 이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콘텐츠를 중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제작 역량이 좀 더 보폭을 넓히는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역진출하는 이런 성공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좋죠. 네. 자, 늘상 뭐 호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타이틀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또 컨텐츠 이런 시류를 타고 있는데 실적 정점 여기가 피크하니까 더 이상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야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뭐 합리적인 뭐 그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밸류가 싸지는 않습니다. 국내 네. 제작사가. 지금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이 매출이 한 6,100억, 영업이익 한 85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총이 지금 2조 4,600억이거든요. 네. 현재 지금 시총으로 보면.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넷플릭스 저기 오리지널 콘텐츠 쪽에 수리남이라는 대작이 또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 영화하고 드라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분리된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OTT화 되면서 영화가 6부작으로 쪼개져서 드라마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싼 거는 한없이 싸고 또 비싸지만 또 비싼 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쪽은 충분히 앞으로 또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컨텐츠 쪽을 집중적으로 파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IT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랑 또 유튜브 네네. 촬영이 있으니까 네. 39금 증권방송 유튜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